이렇게 인간의 시각을 확장할 수 있는 도구들, 관찰을 용이해주게 하는 도구를 우리는 학교에서 첫 번째 현미경, 두 번째 돋보기, 세 번째 루페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현미경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아주 작은 물체들, 미세한 물체들을 도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미경이라고 하면 이렇게 빛이 나오는 광학 현미경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1000배 이하의 배율을 통해서 확대를 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물체를 그대로 볼 수 있는 실체 현미경, 광학 현미경과 실체 현미경을 우리가 과학 수업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물체를 확대하는 것은 먼저 물건을 대하고 있는 여기 있는 대물 렌즈와 그리고 눈을 접하고 있다는 접안 렌즈의 배율을 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눈을 보고 있는 접안 렌즈의 배율이 10배다. 그리고 물체를 대하고 있는 대물 렌즈의 렌즈가 30배다. 그렇게 했을 때 두 개의 값을 곱합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30은 300이죠. 이렇게 해서 300배로 확대해서 물체를 볼 수 있다는 개념이 현미경의 개념입니다. 두 번째,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돋보기인데요. 이 돋보기는 이렇게 생긴 렌즈가 달려있는 물체인데, 이 렌즈를 통해서 우리는 2배에서 3배 정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 돋보기가 볼록 렌즈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배가 볼록 튀어나왔죠. 그래서 빛이 통과하면 이렇게 모이는 점을 이용해서 장난을 치는 친구도 있죠. 근데 이런 도구를 통해서 돋보기는 물체를 2배에서 3배 정도 확대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거는 루페라는 도구인데요. 실제로는 이 확대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돋보기와 영어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데요. 앞으로 왔다 갔다, 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초점을 맞추어서 보는데 일반적으로 한 2.54cm 정도일 때 가장 잘 보인다라고 해요. 그래서 작은 생물들을 관찰할 때 이 루페라는 도구를 많이 쓰는데, 물론 가장 정확한 것은 현미경이겠지만 우리가 현미경은 들고 다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공원에서 돋보기와 루페를 통해 물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4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잎의 생김새에 따라 식물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잎의 구조를 우리는 4학년 때 이렇게 배웠었는데요. 첫 번째, 여기 있는 요 잎의 자루, 잎자루라고 부르죠. 잎이 줄기에서 달려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잎의 몸이다라고 해서 잎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 안에 보면 아주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뻗어가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잎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잎은 잎자루와 잎몸과 잎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우리가 4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원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잎을 보면 이 잎은 잎자루가 어딘지, 잎몸이 어딘지, 잎맥이 어딘지 살펴보고 혹시 뭔가 없지는 않은지도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분류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세워서 종류를 나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탕을 먹을 때 색깔별로, 무게별로 이런 식으로 특정한 기준을 마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고래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과자가 들어있는 것은 고래별로, 개별로, 그 다음에 오징어별로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세워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잎을 볼 때 여러분들은 전체적인 모양, 그래서 전체적으로 둥근지, 뾰족한지, 그 다음에 잎만 뾰족한지, 그리고 가장자리 모양이 평평한지, 홈리 모양인지, 그리고 잎맥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다랑한지 아니면 이렇게 그물처럼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유의해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4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기억하면서 공원을 돌아다니면 좀 더 많은 것들이 보일 겁니다. 물레방아의 원리에 대해서 혹시 공부해 본 적이 있을까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혼자서 하기 힘든, 사람의 힘으로 하기 힘든 공물을 찢거나 빻는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물레방아의 힘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물레방아가 존재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공용으로 쓰는 것 외에 개별적으로도 가지고 있는 데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 물레방아의 원리는 간단한데요. 자,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위치에 따른 에너지라고 해서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이 위치 에너지에 따라서 물이 차면, 이게 어느 정도 차면 중력이나 무게에 의해서 안쪽으로 움직이는 힘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면 이 위치 에너지가 운동을 하도록 만드는데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회전을 계속해서 하게 만들어 주는데요. 이때 물이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그리고 많은 양을 줄수록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겁니다. 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지렛대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이렇게 밑에서 물이 어떻게 위로 미는 힘도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 물레방아는 처음 설계할 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힘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게 한번 돌고 나면, 한번 움직이고 나면 얘가 어떻게 되냐? 한번 힘을 받고 나서 여기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된다? 지뢰로 작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것들이 돌기 쉽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레방아는 기본적으로는 높은 곳에 있는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돌고 도는 원리로 인해서 지렛대 효과도 같이 작용을 한다 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레방아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축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도는 회전 운동을 하는데요. 이런 회전 운동을 하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컴퍼스도 있겠죠. 여러분이 이렇게 침을 딱 고정을 시키고,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그리고 힘을 주면 하나의 축을 기준으로 어떻게 돌죠? 원을 그리면서 돌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회전 운동의 예로는 타이어가 있을 건데요. 이 타이어는 자동차 엔진의 힘을 받으면 이건 위치 에너지는 아니지만 동력 에너지를 받겠죠. 그러면 이 에너지를 받으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 겁니다. 그래서 타이어의 구심력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도는 하나의 축을 기준으로 도는 회전 운동을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할 겁니다. 이런 물레방아의 원리를 이용한 비슷한 물건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공원에서 배운 과학 지식을 실제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과 함께 오늘 이 영상에 나온 내용들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초등과학에 나오는 이론들을 활용하여 우리 친구들이 공원에서 자유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선생님이 목적으로 하였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이 밖에도 못 나가고 가끔씩 한두 번씩 산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건데, 공원에 가서 이렇게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첫 번째, 인간의 감각인 오감 중에서 우리의 시각을 확장해주는 기구 3가지가 있었죠. 현미경, 돋보기, 루페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이동을 하면서 쓸 수 있는 것은 돋보기와 루페 정도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활용을 하시면 되고, 만약 선생님 나는 돋보기와 루페가 없는데요 라고 하면 휴대폰을 가지고 카메라를 확대해서 활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선생님이
또 알려준 게 식물의 잎을 함부로 떼면 안 되는 것. 관찰은 가급적 떨어진 잎으로 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이유는 식물이 밥을 먹는데 그걸 함부로 떼버리면 밥을 못 먹게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 근데 저번에 보니까 어른들이 식물의 가지를 마음대로 잘라버리던데요? 라고 의문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그거는 병들어서 죽어가는 가지를 잘라주는 거라서 더 병이 퍼지기 전에 우리로 치면 충치를 뽑아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 잎을 보고 분류하는 것까지 하는 것이 오늘 선생님과 같이 탐구한 내용이었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이동과학차 초등과학에 나오는 이론을 활용해 공원에서 자유탐구하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